JS 장기투자. 네, 2021년 12월 30일부로 이제 2021년 주식시장이 폐장되었는데요. 항상 이제 제가 연에 한 번씩 올리는 그 해당 연도 수익률 공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거는 제가 세 가지 증권사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키움증권, 그다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네우스증권 이렇게 세 가지 쓰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 세 가지의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 증권사별로 한번 작년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고 제가 한번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를 제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비중을 높게 갖고 있는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키움증권 보시면 이렇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일까지, 사실 근데 말일은 개장을 안 하니까 12월 30일까지니까 오늘까지로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 수익률은 얼마냐? 회전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때 기억에 230% 정도로 기억했는데 이번엔 155%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실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수익률은 12.21%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대상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12.21%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작년 영상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키움증권 수익률이 32.49%였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굉장히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작년에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한 시장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수익률도 사실은 되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코스피 시장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국내 주식 1년 동안의 수익률은 12.21%를 달성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현손익이에요. 그래서 실현손익은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익절을 했거나 그 금액들을 합한 금액이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0일까지고 총 매수는 제가 지금까지 매수한 건 6,800만 원 정도이고 매도는 7천만 원 매도했어요. 그래서 수수료 키움증권에 낸 수수료가 26,600원이고 제가 세금을 159,260원을 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1년 동안의 연간 실현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로 손익을 낸 금액은 688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띄엄띄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거래를 안 했고요. 사실 이것도 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낸 기록이에요. 그래서 키움증권을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수익률은 12.21%, 그 실현손익은 688만 원이다 말할 수 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키움 수익률이 32%였고 그 손익 이 실현손익이 작년에 29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올해 수익률은 제가 22%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손익은 680만 원인 걸 알 수 있고요. 작년은 32%의 수익률을 거뒀지만 실현손익은 299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2021년 동안 모아온 월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던 금액과 배당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수익률은 작년이 더 높았지만 실현 손익 자체는 작년은 299만 원인데 올해는 688만 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먼저 수익률부터 보여드리면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 순자산 수익률은 8.85%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시장 수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 수익률보다 이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2021년도에 2020년도죠. 한국투자증권 수익률이 제가 37%였어요. 그래서 37% 대비 굉장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현손익을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이렇게 거래 금액은 한 매수 매도 합해서 4천만 원 정도 매수 매도를 한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금은 제가 56,000원 냈고 수수료는 1,600원 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키움증권에 대비했을 때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한국투자증권도 저렴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세금 자체는 역시나 56,000원으로 아까 딱 제가 키움증권에서 낸 아까 얼마였죠? 159,000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실현손익은 195만 원.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8% 수익률을 냈고 실현손익은 195만 원을 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한국투자증권은 37% 달성했었고 올해는 8%로 낮은 수익률이고 작년에 한국투자증권 제가 실현손익이 39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395만 원 대비 올해는 195만 원으로 좀 떨어진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의 미래에셋대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도 성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는 사실 조선주 때문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이익률은 마이너스 1.51%예요. 그래서 뭐 배당을 받을 거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0%의 수익률인데요. 배당을 상세했다 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 1.5%. 뭐 배당은 논외로 치고요. 어쨌든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손해를 봤다. 이거는 제가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대우는.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의 실현손익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6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로 제가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아까 1.5%게 나오는 거고요. 실현손익 자체는 146만 원으로 수익을 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 기준에는 33%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5%로 굉장히 떨어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원손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1만 원이었고 올해 146만 원이니까 실현손익은 5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움이 32%,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37%, 미래에셋대우가 33%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키움이 12%, 20년, 21년이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8%, 미래에셋대우 마이너스 1%로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현손익은 키움이 지금 2020년도, 21년도 비교했을 때 키움증권은 299만 원이고 올해는 688만 원.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395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195만 원이고 미래에셋대우는 작년에 141만 원, 올해는 146만 원으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실현손익이 836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실현손익이 1,030만 원이었어요. 1,030만 원. 아이고. 1,030이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작년에 836만 원에 비해서 실현손익은 많이 늘었는데 수익률 자체는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작년이 워낙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좀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돌이켜보면 좀 잘한 점은 실현손익 자체를 1,03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작년에 836만 원 대비 한 200만 원 정도 늘었죠. 200만 원 정도의 더 성과를 냈다 할 수 있고요. 좀 반성해야 될 점은 미래에셋대우 조선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조차도 유튜브에 그런 뭔가 추천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추천하는 걸 보면서 조선주 괜찮겠는데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손절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그런 약간 반성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28일 날에 조선주를 좀 손절을 하고 그냥 배당을 주는 주식들을 샀어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CJU 이런 걸 샀고요. 지금 현재 투자 비중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셋대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는 현대차우가 42%, GSD 23%, CJU는 18%, 우양이 15%에서 네 가지 종목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미래에셋대우는 네 가지만 일단은 올해는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더 심플해요. 딱 세 가지 종목이에요. 국내 주식은 삼성물산, 동아소시홀딩스, 효성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고요. 효성이 좀 비중이 떨어진 이유는 이게 세 개 다 동일한 비중으로 갖고 있었는데 효성이 점점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효성은 19%밖에 비중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머지 이런 미국 주식들은 그 한국투자증권의 미니스탁을 제가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많이 키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국내 주식만 보면 사실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중이 큰 걸 볼 수 있고요. KTNG도 두 번째로 높은 비중 11%를 갖고 있고 뭐 쌍용 CNE 9%, YG 엔터테인먼트 3%에서 국내 주식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그냥 같은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KTNG, 그다음에 쌍용 CNE,
그 다음에 YG 이렇게 네 가지 종목만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종목이 압축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사실 뭐 여러 종목을 이렇게 백화점처럼 갖고 있기보다는 금액대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뭐 1억 원이 좀 미만인 경우에는 좀 종목을 줄이는 게 확실히 실현 손익을 냈을 때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종목들은 근데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회사들이라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제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수익 구간까지 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빅뱅이 언제 컴백할지 모르겠는데 빅뱅만 지금 되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렇게 삼성전자, KTNG, 상용시인이 YG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물산, 동아소시홀딩스, 효성 이렇게 세 가지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현대차우, GS리테일, CJ사우, 우양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이제 2022년도 이제 수익률 공개 영상을 찍을 때 아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록을 남겨놓으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12%의 수익률 달성했고 실현손익은 688만 원이었다. 그 다음 한국투자증권은 8%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195만 원을 실현손익을 냈다. 그 다음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너스 1.5%였고 실현손익은 146만 원으로 해서 총 실현손익은 1,030만 원이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아마 2022년 12월 30일쯤 되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아마 그때는 또 얼마나 달성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건 이 실현 손익 자체는 아마 올해를 또 뛰어넘는 기록을 제가 봤을 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점점 이제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낮게 가더라도 이 실현손익은 아마 확신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1,000만 원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0일이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남겨보시고 계속 수익률을 보시면서 또 종목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건 저는 미래에셋대우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한 하반기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근데 조선주를 타면서 완전 이렇게 실패한 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년에는 꼭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좀 약간 진득하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회사들 가져가면서 또 배당도 열심히 받아가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3, 4월에 배당 통지서가 아마 작년보다도 큰 금액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작년과 금액을 비교하면서 얼마가 늘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제가 어떻게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불려 나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즐거운 연말 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